서울 마포구 토박이인 50대 주부입니다.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용산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타이밍에 괜찮을지도 궁금하고 소액으로 용산 투자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50대 주부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좀 추가로 재테크를 희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능하실지 알아보기 전에 저희 한번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정리부터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 마포 거주를 하시고 50대 후반 여성 되시는 분인데, 자,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주택이 조금 몇 개가 좀 되시다 보니까 다주택자, 특히나 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 정책이 되어 있는데, 자, 그거로 인해서 용산 한 번 더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상당히 지금 걱정이 좀 앞서시는 분 같아요. 자, 예산 한 3억 원 정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이분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 걱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분에 대한 솔루션 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주택자시면은 세금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솔루션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 솔루션 결론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무조건 투자가 아닙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과거 저희 나라 지금 정권이 여러 번에 의해서 바뀌어졌는데, 자, 희한하게도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사이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과거 물론 이제 그 이전 정부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오래전 노태우 정부 때, 자, 이때 규제 정책을 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완화 정책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규제. 자, 이때도요, 상당한 규제를 했습니다. 실제 이때 종부세,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바로 이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완화 정책을. 자, 현재 노무현, 우리 지금 노무현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이클로 보면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자, 이게 지금 정권별로 보면 이 사이클이 꼭 동일하게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반복 사이클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추를 보면 규제할 때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완화할 때 이렇게 아무래도 하향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가격이 많이 월등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불공정이 됐던 또 가격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19년도, 그럼 2017년도와 2018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기 과열 지구, 특히나 투기 지역 같은 거 지정을 하는 배경이 바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점을 드린다 그러면, 자, 현재 그러면 가격이 상승되는 게 멈추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간단하게 제가 짚어가면,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다 보니까 지리적인 고정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이 고정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지역적인 변화를 발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 지역에 어떤 개발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제1순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사회적인 가변성, 이 불변성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가변성의 요인이 뭐냐? 결국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좀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부분, 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울권과 지방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소득 구조, 같은 인구가 아닙니다. 인구 안에서도 다른 구조를 가고 있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 거기에
행정적인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개발 요소가 바로 이 행정적인 거의 가변성인데, 자, 이 역은 그 지역을 얼마나 개발을 하고 장려 촉진을 하는지,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규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주택자들,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걱정은요. 자,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더 거치게 돼 있는데 그만큼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빨간색을 보시면 자, 이게 투기 지역입니다. 가운데 한강을 끼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자, 이거 정부가 규제 정책으로 지역 지정을 해 놓은 건데 자, 여기 중심이 바로 강남, 용산, 강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찬성을 드리냐면 자,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이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는 항상 보면 상승되는 시점에 꼭지점이라고들 알고 가시지만 자, 하락되는 기준은 대부분 아까 같은 행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변수가 빠지면 당연히 하락이 오는데 자, 지금 여기 투기 지역으로 잡혀져 있는 그것도 정부가 딱 지정돼 있는 부분 자, 이런 얘기 저는 솔직히 정부가 쪽집게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가시는데 자, 가장 큰 문제 자, 이 지역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의 상승을 더 가지만 상당히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소규모,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좀 많이 발품을 파셔야 되는 부분하고 지역을 정보를 일단 가장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용산이나 강남권 안에서도요. 한 3억대 중반 아니면 3억대 미만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용산, 강남 들어가면 기본이 10억대, 20억대인데 미리 회피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충분히 용산과 강남 쪽으로 들어가시는 부분. 이유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더 하셔도 된다는 그런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라라고 일단 솔루션 결론을 좀 내봤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규제와 완화가 좀 반복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좀 오른다라는 이 결론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 가능한 또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우리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네, 김수현입니다. 서울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개발 호재가 뛰어난 미래 가치를 겸비한 지역, 바로 서울시 용산구인데요. 용산구 중에서도 이곳 바로 한강로입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각종 부동산 지표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용산 민족공원이 그런 위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국제 업무지구, 서울역 개발 등 각종 개발 호재와 주거 재정비 사업 호재까지 있습니다. 용산에서 소액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한강로의 다세대 주택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위치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삼각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또 추천하는 구조는 1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분리형 원룸입니다. 현재 용산 한강로 주변의 시세는 약 3억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